새벽 공기가 아직 회색으로 남아있던 5시 55분, 도우는 만원 지하철 안에서 어깨를 움츠린 채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반짝이며 뜨는 순간 그는 매달 찾아오는 작은 축제를 맞이한 듯 미묘한 웃음을 짓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잔액 조회 버튼을 눌러보니 숫자들은 분명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알 수 없는 보안 업데이트 창이 새로 떠서 화면을 덮습니다. 오래된 기계음 같은 진동과 함께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선택지가 나타났고 도우는 출근 전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자연스레 확인을 터치하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이 잠실나루역을 지나며 속력을 낮추는 사이 휴대폰 화면의 잔액 그래프는 경고음도 없이 급속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숫자가 휙휙 사라질 때마다 도운의 심장 박동 또한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방금 전까지 남아있던 월급 전액이 순식간에 0으로 내려앉았고 마지막엔 빨간 글씨로 잔액 부족 경고창이 번쩍입니다. 그는 한동안 화면을 올려다보지도 못한 채 휴대폰을 손바닥에 꼭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어폰 너머 음악에 묻혀 무심하고 지하철 방송은 환승을 안내하지만 도운의 귀에 들어오는 소리라곤 가빠진 자신의 호흡뿐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으로는 오늘 저녁 장바구니부터 다음 달 학원비, 담보대출 이자를 계산하던 수십 개의 일정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깡그리 비운 잔고 앞에서 가장으로서의 체면은 모래성처럼 부서져 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족에게 들키면 어쩌나. 겁이 덜컥 나면서 동시에 도대체 어떻게 복구해야 하나 막막함이 파도처럼 덮쳐옵니다. 그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켜보지만 빨간 경고창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면 가장자리엔 작은 글씨로 관리자 인증 필요라고 반복 표시되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알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기분이 밀려옵니다.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쏟아져 내리고 도우는 무의식 중에 따라 내린 뒤 플랫폼 기둥 뒤로 몸을 숨깁니다. 주머니에선 여전히 진동이 울려대지만 그는 답을 찾아 헤매는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입니다. 지하철 전광판의 초단위 디지털 시계는 무정하게 흘러가고 도우는 본능적으로 골든타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혹시라도 가족 단체 채팅방에 이상한 인출 알림이 뜨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며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러봅니다. 그러나 잔액 부족으로 소액 결제조차 거절된다는 기계음이 돌아올 뿐 도움의 손길은 당장의 지하철 플랫폼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끝이 점점 차가워져 가는 사이 주변에선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칠어지고 출근길 열기가 가열되지만 도우는 고립된 섬처럼 정지해 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건 아내가 새로 산 에어프라이어의 할부 알림, 아들이 신청한 과학 캠프 부담금, 딸이 기대하던 스쿨밴드, 합주비 등 수없이 풀어야 할 생활 비용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월급과 함께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심하듯 발걸음을 옮겨 어딘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이 순간 시간이 금이고 그 금이 모래처럼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도우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도우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뛰어내린 뒤 곧장 회사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손끝은 얼었지만 머릿속은 달아올랐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거푸 누르며 휴대폰을 켜보니 빨간 잔액 부족 표시가 여전히 자리를 지킵니다. 은행 고객센터는 대기 인원 20명, 예상 통화 시간 25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은 월급날이라 기분 최고라며 여행 상품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억지 미소로 인사하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로그인 하자마자 낯선 해외 계좌로 나뉘어 송금된 기록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오전 6시 15분부터 분 단위로 빠져나간 돈들을 보며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니터 옆 사진틀 속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캠핑장에서 딸이 구운 마시멜로를 들고 활짝 웃던 순간이 담겨 있었죠. 그 미소 뒤에 오늘의 절망을 숨길 수 있을까 생각하자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월급 한 번으로 유지되던 평온이 그토록 위태로웠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됐습니다. 그는 콧등이 시큰해진 채 주먹을 불끈 쥐어보았지만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팀 채팅방에 오늘 점심 쏩니다 라는 메시지가 등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환호했겠지만 지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체면상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피싱 신고 페이지를 띄운 채 문항을 채워 넣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홍대 백반집에서 점심이 끝나자 계산대 앞 카드 단말기가 깜빡였고 도우는 심호흡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 오류입니다 라는 직원 목소리가 2번 반복되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재성은 월급 통째로 코인 태우셨습니까? 라며 농담했지만 도우는 제대로 웃지 못했습니다. 다른 카드도 거절되자 팀장이 대신 계산했죠. 돌아오는 발걸음은 납덩이 같았습니다. 커피숍 제안을 거절하고 골목길로 나선 그는 가족 채팅방을 열어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잇따른 인출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내는 아직 읽지 않은 듯 했습니다. 도우는 알림을 삭제하며 스스로 비겁하다고 느꼈지만 지금 들키면 회복할 틈조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은행 국제거래 담당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액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동되었습니다. 취소 가능 시간이 2시간 남았습니다. 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담당자는 이메일로 지급정지 서류를 보내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사무실 복사기를 떠올렸습니다. 복사기를 켜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상무가 그를 불렀습니다. 도 대리 2시 리포트 준비됐죠. 리포트 제출 시간은 잔금 회수 골든타임과 겹쳐 있었습니다. 업무냐 생계냐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도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는 셔츠 목깃을 잡아당기고 예 준비됐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론 2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도우는 노트북 화면을 가린 채 리포트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상무는 칼같이 2시에 들어오겠다 했고 지급 정지 서류는 3시 전에 은행 서버에 올라가야 했죠. 모래시계처럼 흘러가는 2시간을 절반으로 쪼개 쓰려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리포트를 대충 넘길 순 없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서류 11장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마우스 클릭 한 번에도 오타가 튀었지만 보고서 숫자는 정확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휴대폰 상단엔 남은 골든타임 94분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리포트를 제출하며 상무에게 사인받는 동안 이마엔 땀이 맺혔습니다. 상무는 문서만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우는 한치의 틈도 놓치지 않으려 눈빛을 세웠습니다. 도 대리 급여 날인데 표정이 왜 그렇죠? 상무의 농담에 그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죠. 속으론 아직도 통장이 텅 빈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손등이 저리도록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류 가방을 움켜쥔 채 엘리베이터를 내려오자마자 그는 로비 복합기를 향했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보낸 PDF를 출력해 원본 서명을 올려야 전산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프린트 대기열엔 다른 직원 서류가 잔뜩이었지만 그는 숨을 고르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동료들은 월급날이라 다들 기분이 좋아서인지 금세 자리를 비켜주었죠. 도우는 서명란에 삐뚤빼뚤한 필체로 이름을 적으며 가족 얼굴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사내 우편실에서 등기봉투를 받고 광화문 은행 본점까지 오토바이 퀵을 부르려던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통신사 보안센터였습니다. 해외 IP에서 휴대폰 인증서가 복제되었다는 알림이니 즉시 대리점으로 방문하라는 안내였죠. 그의 눈앞이 어질어질했습니다. 은행, 통신사, 그리고 경찰서까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쇳덩이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도우는 결단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에게 등기봉투를 맡기며 만약 늦어도 2시 45분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휴대폰 유심을 뽑고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호흡이 가쁘고 다리는 후들거리지만 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사내 셔틀카를 타고 은행과 가까운 경찰서 근처에서 내리기로 한 것이죠. 택시 안에서 그는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를 걸어 사기 통보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 접수 번호가 있어야 협조가 빠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우는 다시 모바일 신고 앱을 열어 사건 번호를 생성했으나 인증용 문자 수신이 막혀 절차가 중단되었죠. 그제야 통신사 대리점을 먼저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광화문 교차로 한복판에서 택시를 세워달라 하고 달리다시피 대리점으로 들어선 그는 신분증을 내밀며 긴급 인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절차상 15분 소요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골든타임은 43분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사정 설명을 하며 혹시 서둘러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낮게 읍소했습니다. 직원은 고객님 심정 이해합니다. 라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 인증서 폐기 완료 메시지가 떴을 때 남은 시간은 31분이었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깊이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남기고 은행 본점이 있는 맞은편 건물을 향해 뛰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신호가 길게 느껴졌고 여름볕에 셔츠는 금세 땀으로 젖었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가 퀵으로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으나 기사 전화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도착해 담당자에게 봉투 도착 여부를 묻자 막 접수됐습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지급 정지 승인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우는 창구 앞 의자에 앉아 꺼내둔 서류철을 다시 확인하며 남은 시간 18분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밑동이 저릴 만큼 긴장된 채 사인해야 할 곳, 누락된 증빙 영수증 등을 살폈습니다. 담당자는 실선 위에 서명해 주시면 바로 승인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볼펜 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침내 승인 도장이 찍히자 시간은 오후 2시 54분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 6분 남은 셈이었죠. 담당자는 이제 거래소 지급 정지를 시도하겠습니다. 라고 안내했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객장식의 초침이 찰칵거리며 도운의 귀에 강박처럼 꽂혔습니다. 은행 로비 밖으로 나오자 초여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은 산더미였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커졌습니다. 걸어가다 멈춰 선 그는 골목길 벤치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이대로 끝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남았다는 희망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 한쪽에 딸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죠. 그 한 줄이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고 말이죠. 도우는 해질녘에 맞춰 귀가했습니다. 열쇠가 도어락에 닿는 순간부터 심장이 요동쳤죠. 거실엔 붉은 석양빛이 번지고 TV에서는 주식시황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저녁 준비를 멈추고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중학생 아들 현우는 태블릿을 들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고등학생 딸 지우는 이어폰을 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우는 숨을 삼키고 전원을 꺼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은 무언의 신호를 받듯 자리에서 일어나 동그랗게 모였습니다. 도우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오늘 큰일이 생겼습니다로 운을 뗐습니다. 수진의 눈썹이 위로 치솟고 현우는 태블릿 화면을 슬그머니 끄며 집중했습니다. 딸 지우는 침착하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듣겠다고 했습니다. 도우는 월급 전액이 스미싱으로 빠져나갔고 은행에 지급 정지를 걸었지만 아직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수지는 놀람과 걱정이 교차하는 얼굴로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도훈이 서류철을 펼치자 지우는 은행 거래 내역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이미지 텍스트 변환 앱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지갑 주소와 해외 IP 기록을 추출해 노트북으로 전송했습니다. 현우는 학교에서 배운 코딩 수업을 떠올리며 오픈 API를 검색해 스미싱 패턴을 자동 비교하는 간단한 스크립트를 돌렸습니다. 수지는 주방 타이머를 가져와 화면 옆에 두고 남은 골든타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장비가 없는데도 집안은 즉석 전산실로 변했습니다. 긴장 속에서도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도우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수지는 위로보다 실질적인 해결이 급하다고 판단해 일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통신사 고객센터 녹취 파일을 다운받아 증빙용으로 저장했습니다. 지우는 SNS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지급 정지 성공 사례를 찾아 링크를 모았습니다. 현우는 디스코드 서버를 열어 전국의 보안 동아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메시지 창에 속속 모이는 해결책이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 온라인 신고 양식이 휴대폰 인증을 요구했는데 도훈의 유심은 이미 폐기되어 인증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본인 명의 유심으로 대체 인증을 시도했으나 법적 대리인 동의 절차가 걸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수지는 심호흡 후 남편의 공인인증서 백업 파일이 혹시 남았는지 물었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저으며 자책했습니다. 지우는 머리를 싸쥐었지만 곧 서재로 달려가 낡은 외장하드를 들고 왔습니다. 다행히 그 안엔 지난 연말정산용 인증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 복구가 완료되자 경찰 신고 양식이 통과됐습니다. 시계는 오후 9시 45분, 골든타임 5분 전이었습니다. 접수 번호가 뜨자마자 가족들은 작은 환호를 올렸고 지우는 즉시 은행 담당자에게 번호를 전송했습니다. 현우는 거래소 고객 지원 채팅창에 증빙 자료를 업로드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남편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도훈의 눈가엔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초여름 달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들의 LED 불빛이 교차하며 작은 전쟁터 같은 풍경이 연출됐지만 그 안에서 가족은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요 속에서도 서버를 향해 날아가는 데이터 패킷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었으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집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넘기자마자
가족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지우는 노트북 2대를 병렬로 돌리며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블록체인 탐색기를 열었고, 현우는 외부 채널에서 받은 스크립트를 수정해 자동 갱신 알림을 설정했죠. 수지는 전기 포트를 올려두고 식탁 위에 영수증, 통장 4번, 신고 접수증을 일렬로 정리했습니다. 황급한 손놀림에도 그들의 동선은 차분히 조율되고 있었는데,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간호사들의 손길이 정밀하듯 이 가족의 움직임도 소음 하나 없이 치밀했습니다. 곧바로 거래소 쪽에서 1차 지급 정지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길지 않았습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 중 절반만 묶였고 나머지는 다중 지갑으로 이미 흩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블록체인 링크 그래프가 미로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현우의 알림창은 초록색과 빨간색 매트릭이 번갈아 깜박였는데 빨간 지표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며 그는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우는 그 옆에서 들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가족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으나 아직 포기는 이르다 판단됐습니다. 수지는 상황판을 종이 대신 화이트보드로 옮기며 우선순위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지급 정지 금액 확정, 둘째 남은 금액 추적, 셋째 추가 피해 방지. 그녀는 부엌 타이머를 다시 맞추며 주어진 시간을 7단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해당 블록마다 목표 체크리스트를 붙였죠. 이때 도우는 긴장에 떠는 손을 억눌러가며 경찰 사건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담당자는 자금 추적 협조 공문을 블록체인 분석 업체에 발송 중이라고 전했으나 절차상 서류 한 장이 누락돼 다시 팩스를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골든타임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지우는 즉각 외장 하드에서 아버지의 회사 공문 서식을 꺼내 문장을 교정했고, 현우는 집안 프린터를 유선 연결해 출력 속도를 높였습니다. 잉크가 토해내듯 종이를 뱉어내고 도우는 서류에 빠르게 서명 후 스캔본을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현우는 두 팔을 번쩍 들었지만 이내 모니터에 뜬 새로운 그래프를 보곤 표정을 굳혔습니다. 자금 흐름이 다시 분기돼 추적 난이도가 폭증한 것이었죠. 전담 분석 업체 연결이 지연되는 사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에 부딪힐 조짐이었습니다. 수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판단해 자신의 회사 동료 핀테크 보안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신중한 그 팀장은 야간인데도 전화를 받으며 상황을 듣고선 사내 위협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거칠게 고맙습니다를 외치고 목록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엔 동일한 가상화폐 주소가 해외 다단계 스캠에 쓰였다는 이력과 특정 시각 이후 대량 이체가 반복된다는 패턴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수정해 우회 전송 포인트를 포착했습니다. 분석 화면이 반짝이며 3개의 의심 지갑 주소를 표시하자 집안의 공기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도우는 번개처럼 키보드를 두드려 해당 거래소 고객 지원 라이브 챗에 지급 정지 요청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식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남은 골든타임은 13분, 수진이 잡은 타이머가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는 순간 다시 머리가 새하얘졌지만 지훈이 잽싸게 경찰 담당자가 보낸 사건 번호 자동 발급 PDF를 첨부하며 채팅창에 넣어두었죠. 지원 요원이 확인 후 내부 검토 중이라며 회색 말풍선을 띄웠습니다. 가족은 숨을 삼키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서버에서 뜬 템퍼레리 프리즈 컴플리터드라는 초록 메시지가 터지자 거실엔 미세한 탄성이 퍼졌습니다.
회수된 금액은 추가로 30%. 합산하면 총 80%의 자금을 확보한 셈이었지만 여전히 일부가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 담당자에게서 후속 절차를 위한 서류 서명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재차 왔습니다. 도우는 피로로 무거워진 목덜미를 주무르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LED 시계가 밤 11시 정각을 가리키자 수지는 타이머를 끄며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블록체인 탐색기를 재갱신했습니다. 아직 마지막 송금 추진 로그가 살아있다며 추적 표시가 사라지기 전에 표본을 캡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우 역시 잠이 쏟아지는 눈을 비비며 로그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고 데이터는 외장 SSD로 빠르게 저장됐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뒤편으로 주방 조명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땀으로 젖은 셔츠와 번갈아 빛나는 LED, 간헐적으로 울리는 알림음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수술실 같은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지친 흔적이 역력했으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조금 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이 묻어났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밤 11시 55분을 가리킬 때 노트북 화면에는 또 다른 경고창이 떠올랐습니다. 경찰 서버로부터 최종 지급 정지를 위해 일회성 본인 인증을 완료하라는 안내였죠. 문제는 인증 방식이 공인 OTP 토큰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토큰은 도운의 사무실 서랍에 있었고 빌딩은 이미 야간 보안 모드로 잠겨 있었습니다. 딸 지윤이 입술을 깨물며 사무실 보안 시스템을 검색했고 아들 현우는 토큰 대신 E-메일 인증으로 우회하는 스크립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측은 외부 메일 인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때 도우는 머뭇대며 고백했습니다. 지난주 보안 카드 정보를 사진으로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다고요. 가족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수진이 차분히 그 사진을 찾았지만 이미 삭제된 뒤였고 클라우드 백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분노와 실망을 숨기지 못했으나 곧 숨을 크게 쉬며 아빠도 몰랐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방금 캡처한 블록체인 로그를 분석해 다음 이체 예정 시각을 계산했는데 불과 5분도 남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즉각 계획을 세 구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사무실 토큰 확보. 둘째, 대체 인증 경로 탐색. 셋째, 공격자 추가 이체 차단. 그녀가 차량 공유 앱을 켜자 근처에 차량이 없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도우는 사무실까지 달리기로는 최소 25분이 걸린다며 좌절했습니다. 그때 현우는 회사 메신저로 야근 중인 팀장님에게 토큰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 대신 사진을 찍어줄 수 있을지 요청했습니다. 곧 팀장에게서 셀카 한 장이 도착했는데 토큰이 손에 들린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문제는 은행 시스템이 사진 파일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죠. 지우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벌겠다며 블록체인 탐색기에 자동 알림 루프를 걸고 의심 거래 주소로 마이크로 송금 트래픽을 생성했습니다. 공격자 보시 미량 송금에 반응해 메인 송금을 지연시키는 패턴을 이용한 역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네 번째 미끼 송금에서 경과 시간이 확 늘어났고 시스템 시계에는 아직 2분 40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팀장은 토큰 숫자 6자리를 음성으로 읽어주었습니다. 도운이 귀에 대고 받아 적었지만 마지막 숫자를 헷갈려 입력 오류가 떴습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남은 시간은 1분 40초. 현우는 숫자 배열의 일반적 패턴을 분석해 4가지 후보를 빠르게 생성했습니다. 도우는 손끝을 떨며
첫 번째 후보를 입력했고 인증 실패. 두 번째 후보도 실패. 세 번째 후보를 입력하자 화면이 멈춘 듯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초침이 1분 아래로 내려갈 즈음 인증 완료라는 초록 표시가 번쩍였고 곧바로 지급 정지 확정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가족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시스템 로그엔 여전히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며 남은 금액 일부가 다른 체인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수지는 되찾지 못한 20%를 바라보며 여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윤 역시 분석 화면을 다시 리프레시하며 새로운 라우팅 경로를 추적했고 현우는 밤새 서버의 자동 캡처 기능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도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가족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땀과 눈물로 뒤섞인 그는 아직 허탈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려준 가족 덕분에 오늘을 버텼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벽 시계는 자정을 넘기려 했습니다. 거실 천장 조명이 살짝 깜빡였고 가족은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며 잠시 고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싸움이 있다는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텅 빈 머그잔을 하나둘 씻어두고 새벽 작전을 대비해 각자의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노트북에서는 로그 데이터가 흘러가고 탁자 위 화이트보드엔 미처 지우지 못한 붉은 타이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어선 거실은 모니터 푸른빛과 벽시계 초침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잦아들 틈이 없었죠. 남은 20%가 새 체인으로 옮겨지며 로그에 빨간 화살표가 또렷이 표시되었고 은행 담당자는 추가 지급 정지를 위해선 거래소 자체 폼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제출 기한은 단 6분. 폼 링크는 텔레그램 보안 채널에만 노출되는 구조라 접속 인증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지우는 즉시 노트북에 VPN을 추가로 물려 텔레그램을 열었지만 2단계 인증이 국제문자 방식이라 막혔습니다. 현우가 아빠 명의 국제 SMS 충전 페이지를 찾았으나 아까 막힌 유심으론 수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순간적인 번뜩임으로 회사 법인폰을 꺼내들고 국제 로밍을 활성화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망설일 여유가 없었죠. 전송된 6자리 코드를 입력하자 채널이 열리며 릴 마이너스 타임 서스펜션 폼이라는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도우는 서류를 열어보며 놀랐습니다. 단순 텍스트일 줄 알았던 폼이 자바스크립트 기반 전자서명 형태라 특정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설치 과정에 최소 5분이 걸린다는 경고 창이 떴습니다. 남은 시간은 넉분 40초. 현우가 가벼운 음성으로 단축 설치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꺼풀이 휘청거릴 정도로 피곤했지만 손끝은 또렷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스크립트가 2줄째를 지날 때 지우는 환경 변수 충돌 오류를 미리 예측해 패치를 삽입했고 설치 시간은 3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하자마자 도우는 서명란에 서체가 삐뚤빼뚤할 만큼 빠르게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출 버튼이 비활성화된 채 회색으로 남았습니다. 필수 항목 중 하나인 사건 접수번호 QR 이미지가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삼키며 경찰 포털에서 QR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사이트는 야간 점검으로 접속이 지연 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15초. 지우는 폴더를 뒤지다 기존 PDF에 내장된 QR 아이콘을 찾아냈습니다. 해상도가 낮아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죠. 현우는 스캐너 대신 휴대폰으로 QR을 촬영한 뒤 해상도 복원 프로그램을 돌렸고 화질이 27% 향상됐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결과물을 업로드하자
제출 버튼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도훈이 마우스를 가져가는 순간 커서가 미세하게 떨려 클릭이 빗나갔습니다. 초침이 한 칸, 또 한 칸 내려가며 가족의 심장이 동시에 얼어붙었죠. 그는 심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8, 7. 클릭. 화면이 잠시 하얘졌다가 서브미션 컴플리트 초록 창이 뜨는 데까지 3초가 걸렸습니다. 그 순간 가족 모두가 숨을 토해 내듯 내쉬었습니다. 곧이어 거래소 서버가 지급 정지 승인 완료를 알리는 알림을 띄웠습니다. 남은 20% 전액이 묶였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깜빡이던 빨간 점이 회색으로 전환되자 집안 공기는 비로소 온기가 돌았습니다. 수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훔쳤고 지우는 노트북을 3개 닫으며 끝났습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현우는 힘이 풀린 듯 등을 의자에 기대며 오늘 밤이 게임 역사상 가장 긴 레이드였다고 말했죠. 도훈은 가족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직도 눈가엔 피로와 후회, 그러나 안도의 빛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12시 19분을 알리자 거실 등불이 한층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 화이트보드엔 붉은 타이머 대신 파란 체크 표시가 그려졌고 노트북 펜 소음만이 여운처럼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파도는 여전히 가슴 깊이 일렁였고 가족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과 기쁨 그리고 남은 과제를 차분히 곱씹었습니다. 회수 금액은 확보했지만 법적 절차와 휴대폰 복구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과제였죠. 그럼에도 오늘 밤 이들은 함께 싸워 이겨냈습니다. 동트기 직전 창문 틈으로 약한 새벽빛이 스며들며 거실은 밤새 켜져 있던 모니터 불빛과 섞여 은은한 회색을 띠었어요. 가족 모두는 의자에 기댄 채 그대로 잠들듯 말듯한 표정이었지만 프로그램 알림음이 또각거리자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거래소 서버에서 최종 지급 정지 영구 확정 통보가 내려왔다는 푸시였죠. 붉은 로그마크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 긴장으로 경직됐던 도훈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수지는 컵라면 국물을 한 모금 삼키며 드디어 끝났다고 말했어요. 지우는 노트북 뚜껑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현우는 게임 클리어 화면처럼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밤을 지배했던 위기감이 물러가고 집 안엔 해묵은 안도와 희미한 노곤함이 퍼졌습니다. 잠시 후 현관 벨이 울리며 새벽 우편에 등기봉투가 도착했어요. 밤새 돌던 퀵 서비스가 가져온 은행 공식 확인서였죠. 도훈이 봉투를 열어보니 회수 금액과 남은 소송 절차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가족 앞에 서서 머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서로 믿고 함께 대비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딸과 아들도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거실 공기는 단순한 피로 회복을 넘어 새로운 결심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태양이 베란다 난간을 넘어올 즈음 가족은 주방 식탁 위에 흰 종이를 펼쳤어요. 지우는 굵은 매직으로 문장을 적기 시작했죠. 월급날은 축제이자 경계의 날. 현우는 빨간 펜으로 각 단어에 방패 모양 이모티콘을 그려 넣었습니다. 수지는 문장 아래에 확인 공유 예방 3단계를 적어 실천 조항을 구체화했어요. 마지막으로 도훈이 검은 펜으로 날짜와 서명을 남기며 이 문장을 공식적인 가훈으로 선포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고 그 웃음엔 밤새 겪은 공포와 성취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도훈은 회사 단체 메신저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월급날 스미싱 사례와 대응 과정을 상세히 공유했죠.
동료들은 놀라움과 감사를 표현하며 즉시 사내 보안 채널에 글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역시 재택근무 채팅방에 예방 수칙을 전했고 지우는 학교 방송부에 연락해 주간 생활 정보 코너로 이 사건을 다루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우는 동아리 채팅방에 코드 조각을 공유하며 스미싱 탐지 봇을 오픈소스로 배포했어요. 늦은 아침 핸드폰 알림에는 디지털 파수꾼 패밀리라는 별명이 붙은 단체 인터뷰 요청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점심 무렵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즉석 간담회에는 이웃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어요. 가족은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챙겨나가 스미싱 문자 예시, 링크 판별법, 실시간 신고 절차를 시연했습니다. 도훈이 직접 보안 업데이트 사칭 메시지를 눌렀을 때 발생한 화면을 재현하자 참석자들은 탄식을 내뿜었죠. 수지는 생활비 자동이체 관리법을, 지우는 OTP 토큰 사용법을, 현우는 무료 백신 앱 설치 과정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강의가 끝날 때쯤 센터 벽면에는 가족이 만든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중앙엔 굵은 글씨로 급여일은 축제이자 경계의 날이 적혀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가족은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켜 간단히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치즈 위로 고춧가루가 흩어지는 모습은 어느 때보다 맛있어 보였어요. 도우는 국물 한 숟갈을 뜨며 앞으로 통장과 휴대폰 모두 이중 잠금을 걸 거라고 말했죠. 수지는 웃으며 그럼 지출 계획도 공유 문서로 관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우는 오늘 강의 영상 편집본을 SNS에 올리겠다고 했고 현우는 자동 알림 스크립트에 가족 이름을 태그로 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누구 하나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지만 그 시선과 집중은 서로를 향해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기 전 가족은 거실벽에 새로 만든 가운 액자를 걸었습니다. 액자 유리에 비친 네 사람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만족감에 빛났습니다. 도훈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처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라면 무엇이든 넘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액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단체 채팅방 프로필로 설정했죠. 현우는 액자 아래 콘센트에 보조 배터리를 꽂으면서 이제 진짜 휴대폰도 가족처럼 돌봐야 한다고 농담했습니다. 새로 산 스탠드 불을 끄려다 도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조용히 흐르고 창밖에는 이른 여름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어요. 그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오늘 하루가 긴 꿈처럼 느껴진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꿈이든 현실이든 함께 겪었기에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더욱 단단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액자 속 네 글자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가운 액자 밑에 놓인 노트북들 화면이 서서히 절전 모드로 전환되며 거실 조명도 아늑한 오렌지 빛으로 바뀌었어요. 가족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여러 번 돌아보며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현우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내일은 통장 잔고 플러스부터 확인하자고 외쳤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그 말에 동의했어요. 수진과 도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 집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더 큰 가족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도훈이 지하철에서 스미싱 링크를 눌러 월급 전액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가족은 은행경찰 통신사를 오가며 분초를 다투는 추적전을 펼쳤어요. 회사 보고서와 지급 정지 서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벌고 결국 가족회의로 뭉친 뒤 디지털 응급실 같은 거실 작전으로 잔액 80%를 되찾았죠. 남은 금액까지 골든타임 막판에 지급 정지를 완료하며 위기를 극복한 뒤 네 사람은 월급날은 축제이자 경계의 날이라는 가운을 세웠습니다. 밤새 긴 전쟁이 끝난 새벽,
이 가족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경계심을 동시에 품고 한층 단단해졌습니다.